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등교를 한 학생도 있고 집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새 학기 등교 수업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오늘 그 새 학기 개학 첫날인데요. 네네. 직접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셨다면서요? 예,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직접 다녀오신 초등학교 등교가 잘 이루어졌는지, 혹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발생을 해서 등교나 수업이 중단된 학교는 없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의 청운초등학교 거기 병설 유치원 다녀왔는데요. 네. 그 학교를 포함해서 이 시간까지 오늘 확진자가 생겼거나 해서 등교했다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네, 이제 다행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그 유초 중 고등학교가 전체 이제 전국에 2512개입니다. 네. 그런데 에, 어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내리고 또 방학 중에 이제 성명공사 같은 것을 하는 학교는 네. 재량 휴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와 아하. 아,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그 지역 감염이나 확진자가 있어서 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가 50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0개 학교와 앞서 말씀드렸던 재량 휴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음. 오늘 이제 등교를 시작한 학교가 19,030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등교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 19,030개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면서 등교 수업이 개학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님께서 일부 학생들의 등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이번 주 개학 첫 주에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죠. 예, 유치원, 네.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학생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선 등교할 수 있는 학생으로 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규모 학교를 네. 작년에는 이제 300명 내외의 학교로 기준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소규모 학교를 이제 400명 이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로 기준을 변경을 아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나 농사노천 학교들은 음, 등교 수업을 조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우선 등교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네.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더 음. 작년보다는 확대해서 등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니까요. 무척 많은 청취자께서 문자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네네. 가장 많은 질문이 예상하시겠지만 지금 4208님이 대표로 문자 주신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초3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만 전면 등교하는데 다른 학년은 언제쯤 전면 등교 가능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다른 학년들 부모님들께서요. 전면 등교 확대 언제쯤 실시할 거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저희도 올해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서 좀 더 등교할 수 있는 학년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저희가 그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이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지금 네.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만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이것은 저희 교육부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 질병청이나 방역 당국하고 이 방역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밀집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등교를 해야 되는지를 협의를 해서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등교 여부들을 그 폭을 이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요새 그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는 이제 등교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이제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좀 개편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은 학년들이 등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 개편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에 학생들의 등교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님께서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등교가 조정이 되겠지만 학교 안에서 오늘처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 저희가 네, 그래서 예. 교육부 차원에서 어떠한 학교 방역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개학하기 일주일 전부터 네, 자가진단 앱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 학생들이 열이 나는지 의심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전부터 이제 학생들 또 교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왔고 그거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하고 있고 방역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점검을 해서 학교마다 방역 물품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를 다 하기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 체온을 체크한다든지 또 복도나 이 생활 지도, 급식 네, 지도, 또 환기 이런 방역과 관련된 지원을 할 인력을 작년에는 저희가 4만여 명 배치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늘려서 5만 4천여 명의 그 방역 인력을 지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유치원은 1명 이상, 초중고는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방역의 부담을 선생님들이 좀 덜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방역이 될 수 있는 준비들을 했고 네, 그렇게 이제 오늘 개학을 했고요. 혹시 이제 저희가 2주간은 모니터링 기간으로 특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필요하고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2주 동안에 철저하게 더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철저하게 학교 방역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자가진단 앱 계속 일주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혹시 네네. 장관님께서 학부모들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짚어주시죠. 예,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이제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네, 그런데 아,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자가진단 앱을 활용을 해보니까 사전에 의심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 이제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의심 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네, 사전에 그 이제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학교로부터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소한 차단하기 위한 그런 함께 해야 할 수칙이라는 점에서 자가진단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건강 상태, 신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오랫동안 원격 수업이 지속되고 학교에 자주 못 가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심리 정서적인 건강 상태들도 네, 저희가 그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을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런 이 정서적인 문제들도 필요하면 학교에서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끝난 이후에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안전하려면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나오시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부분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6873님께서요. 저희 집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지만
선생님들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좋겠어요. 김민화 님도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무척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들, 교직원들 먼저 백신 좀 맞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장관님 가능합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제 교직원들 접종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질병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의 물량이나 네. 또 접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게 이제 여러 이제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청드리는 것은 전국에 이제 교직원을 전체를 다 하면 한 7-80여 명 정도, 7-80만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일시에 다 접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보건교사라든가 또 특수학교의 교사분들이라든가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이런 아이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 밀접해서 그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교직원분들을 먼저 네네. 접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네. 그래서 70만여 명의 교직원들을 일시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꼭 필요한, 의료진들을 네. 우선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순서대로 교직원 중에서도 우선 접종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좀 순서를 정해서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네네. 질병청에서도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그리고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시행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 첫 해인데요. 그 의미 네네.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그 2004년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7년 만인데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2학기 때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제 1, 2, 3학년 모든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이제 제공받게 되었고 그래서 중학교 무상교육 이후에 17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런 학비 걱정 없이 고등학교까지는 누구나 같은 그 환경에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1인당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학비 부담이 이제 덜어지게 되었고 특히 그동안에도 이제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가정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서민 가정에 특히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유치원은 아직 아니지만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학비 걱정 없이 그런 격차 없이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수고하세요.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